안녕하세요. 특이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이윤아입니다. 이제 금융권에서 디지털은 최고의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점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인터넷 은행이 등장한 게 큰 자극이 됐습니다. 그중 최근 필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 애자일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단어는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애자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문화를 뜻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혁명을 일으킨 방법으로 주로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권에서도 애자일 도입이 한창입니다. 급변하는 고객과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쪼개고 자르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건데요. 오늘은 애자일 도입에 나서고 있는 은행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은행권에 애자일 조직이 도입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과연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기자, 일단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긴 하셨는데 좀 어려워요. 애자일,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이게 뭔가요?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에서 시작한 단어입니다.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이제 소규모를 구성해 운영하게 업무를 구성하는 조직 문화를 뜻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대두된 이 애자일 개발 방식은 문서 작업과 설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밍에 집중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정해진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개발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문서 작업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소규모 프로젝트 개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애자일 개발 방식이 각광받기 시작하고 조직에 적용되면서 계획과 개발, 출시와 같은 이 주기가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소규모 조직을 따로 꾸려서 그쪽에서 이제 동력을 찾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그 회사 생활하다 보면 TF 조직이라고 해서 이런 형식의 형식을 띠는 것들이 있거든요. TF 조직과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운영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TF팀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TF팀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 팀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파견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원래 부서의 일도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될 때 TF를 참여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원 부서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애자일은 계획과 개발, 출시와 같은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전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또 여러 번 거치면서 수정과 보완 작업도 거치게 됩니다. 앞서 도입한 국민은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바로바로 메신저를 통해서 행정과 경영진과도 대화를 나누고 피드백을 받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TF 조직인 거고, 프로젝트 끝나고 안 돌아가면 애자일인 거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IT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던 조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왜 은행권에서 이 조직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보니까 빠른 의사결정과 개발이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ING 은행이 애자일을 도입한 어떤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최근에 더 주목받게 됐는데요. ING 은행은 2015년 모든 부서에 애자일을 도입했습니다. 부서 직원들의 이 기존 업무를 없애고 소규모 애자일 조직에서 새로운 업무를 익히도록 한 건데, 그 결과 직원들의 몰입도가 향상되고 금융상품 개발 속도도 10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은행권에서도 이제 애자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NH농협지주는 내년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금융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인 애자일 운영 체계를 도입해서 경영 환경에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직은 농협은행이 준비 중인 디지털 R&D 센터에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김강수 NH농협지주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부의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이제 우리 금융 내부에 있는 디지털 파트하고 IT 파트가 같이 근무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조직들을 또 애자일 조직화 해가지고 다른 데도 다 하다시피 비교적 그 태스크 일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업무 공간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금융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다들 좀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나요? 네, 신한은행은 업무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랩 조직을 도입했고요. 하나은행도 쉽게 인원을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는 셀 조직을 시행 중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중심의 소규모 조직 에이스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소규모 조직은 24개로 확대됐는데요. 첫 시작은 5명뿐이었지만 이제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조직당 인원은 많지 않게 5명 내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팀을 작게 자르고 쪼개고 운영하다 보니까 팀장의 대리급이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시를 하는 상급자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젊은 층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조회나 송금을 하고 거래하는 이런 리브똑똑 앱도 이런 애자일 조직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챗봇, 인공지능 등 이 비대면 담당 기획부서에서 시작된 애자일 조직은 상품팀이나 이제 기획팀 등으로 확대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 인터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에이스라는 조직이 처음에 저희는 5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 5명이 1년의 과정, 기획부터 구현, 테스트, 홍보, 마케팅, 그리고 운영까지 그 1년의 과제를 가지면 그 5명의 직원들이 또 씨앗이 돼서 새로운 스쿼드를 또 엽니다. 좀 씨앗의 형태로 여러 개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보니까 옷도 참 자유롭게 입으셨어요. 조직이 변하게 되면서 이제 옷까지도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좀 무서워서 내가 10년 넘게 은행이라는 관료 조직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애자일 조직을 도입한다고 해도 이게 도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자일을 도입하려는 은행권 임직원의 고민도 이제 크다고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애자일이 각광을 받으니까 애자일을 도입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는 네네. 있지만 사실 이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애자일은 이제 단순히 조직을 쪼개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제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가 권한을 내려놓고 모두 이제 수평적인 조직에서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꼽히는 금융권에서 3급자가 권한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고요. 팀원들 역시 예전에는 이제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무언가 갑자기 자기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직은 소규모로 조직을 쪼개 운영하는 예전의 TF팀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은행의 원큐 애자일랩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는 애자일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제 우리가 내 평가 받는 건 싫지만 남 평가하는 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과연 이런 조직에서는 그러면 인사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관료 사회니까 상급자가 그냥 하급자 평가하면 되는데 애자일 조직은 보니까 좀 수평적인 것 같아요. 여기선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바로 은행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개개인의 역량을 중요시해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상급자가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애자일은 이제 수평적인 조직이고 사실 팀 전체의 결과물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애자일을 좀 잘 도입했다고 꼽히고 있는 곳으로 삼성 SDS가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동료 평가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동료 평가제도 좀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굳이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나쁜 점수를 주는 게 쉽지가 어렵죠.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수없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일을 잘한 어떤 개인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진짜 수많은 조직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조직의 문화와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애자일 조직이 잘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애자일을 이제 도입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직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해야 하는 이제 어떤 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인사 제도부터 바꿔야 되고요. 예전에는 기능 중심으로 쪼개졌던 이 팀들이 이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시 짜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애자일을 적용했던 어떤 앞선 기업들처럼 개발 부서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 부서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과 상급자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일 텐데요.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어떤 상급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조직원들 역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하는 게 좋겠죠. 전문가들은 협업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시죠. 협력적 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 제도, 기존의 이제 평가 제도를 보면 이제 많은 경우가 상대 평가, 그다음에 어떤 상위 관리자 중심의 평가인데 이제 애자일로 하면은 서로 이제 구성원들이 막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이 상대 평가나 이런 거보다는 절대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료 평가, 다면 평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입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과연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